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2월 13일 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MZ세대 공무원들을 만나 산업 현장 불법 행위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또 해외 순방 성과도 거론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뇌전증의 날입니다. 한때 간질로 불렸던 뇌전증은 흔한 신경계 질환 중 하나임에도 국내에선 여전히 인지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최근 부모 학대에 따른 아동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대 아동의 85%는 분리 조치 없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빚을 내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들이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의 절반을 대출 갚는 데 쓰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품 소비가 많아지는 만큼 짝퉁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수입된 짝퉁 명품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MZ세대 공무원들을 만나 한 발언이 화제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세종에서 32개 부처 공무원 150여 명을 만났는데요. 그는 그 자리에서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이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 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털을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며 반문했는데요. 또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차 드러냈습니다. 그는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성과도 거론했는데요. 그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이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며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뇌전증의 날입니다. 이 뇌전증은 한때 간질로 불렸던 뇌 질환인데요. 그러나 뇌전증 환자들은 증상 자체보다 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뇌전증은 영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발병하는 흔한 만성 신경계 질환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의 인지도는 아직 낮은 편입니다. 뇌전증은 대부분 약물 복용을 통해 발작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치료 효과가 월등히 높아서 적절히 치료하면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뇌전증 환자 약 36만 명 가운데 대부분은 경증 환자인데요. 뇌전증은 숨겨야 하는 병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부모 학대에 따른 아동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학대 아동의 85%는 분리 조치 없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 2021년 아동학대 사례는 3만 7천여 건으로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8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학대 장소도 가정 내인 경우가 86.3%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특히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원가정 보호 원칙 아래 학대 아동의 10명 중 8명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또 이렇게 돌아간 아이들에 대한 재학대 사례도 빈번한데요. 재학대 신고 접수 사례가 15%에 달해 학대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빚을 내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들이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의 절반을 대출 갚는 데 쓰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30대 대출자들의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은 44.2%까지 높아졌습니다. 소득의 40%가 넘는 금액을 이 대출 갚는 데 쓴다는 말인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38%였던 걸 감안하면 크게 증가한 겁니다. 또 40대 대출자의 DSR도 같은 기간 36.8%에서 41.3%까지 급증해 40%를 넘어섰습니다. 소득 대비 대출 규모를 나타내는 LTI도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30대의 경우 2019년 238.3%에서 작년 9월 말에는 281.2%까지 높아졌습니다. 또 40대는 219.5%에서 250.2%로 뛰었습니다. 명품 소비가 많아지는 만큼 이 짝퉁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수입된 짝퉁 명품 규모가 무려 2조 원이 넘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된 이 짝퉁 규모가 2조 2,405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적발 규모는 5,639억 원으로 2021년 대비 141.1% 급증했는데요. 브랜드별로 보면 시계 브랜드 롤렉스가 5년간 3,065억 원어치가 적발돼 가장 많았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시계가 9,201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가방, 의류, 신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또 수능을 치는 N수생들이 이번 수능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진학사에 따르면 1, 2등급 대 수험생의 60% 이상이 졸업생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은 재학생보다 평균 10점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탐구 영역에서 졸업생과 재학생의 차이가 컸는데요. 탐구 1등급에서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68%로 나타났습니다. 탐구 1등급을 받은 3명 중 2명은 N수생인 셈입니다. 또 3, 4등급부터는 졸업생보다 재학생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환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는데요. 오 군수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버거 프랜차이즈들이 연초부터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새 가격을 3차례나 올린 기업도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이달 16일부터 메뉴 가격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 가격 인상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으로 앞서 지난해 2월에도 가격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 신세계푸드도 15일부터 노브랜드 버거 메뉴의 판매 가격을 평균 4.8% 올린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롯데리아와 KFC도 각각 가격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오늘과 날씨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춘천 영하 4도, 서울 영하 3도, 제주 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